안녕하세요. DJ 하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차 30대 직장인 여성인데요. 남편도 저랑 동갑이고 직장인이에요. 결혼 전에 남편이 3대 독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숨기고 있었냐고요? 남편이랑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남편이랑 만나서 결혼에 대한 계획을 얘기하다가 이런 식으로 제가 먼저 오늘 띄웠어요. 이제 양가 부모님께 결혼 허락받으러 가야 하지 않을까? 결혼 전제로 만나고 있다고 하니까 엄마가 언제 결혼 허락 받으러 올 거냐고 물어보더라. 제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이 그제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말 못한 게 있는데 나 사실 3대 독자야.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부모님이 아들만 챙긴다거나 며느리 하대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남편이 자기 입으로 시부모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데 못 믿어왔죠.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렇게 중요한 걸 숨기고 있어서 기분 나빴거든요. 그래서 그날 남편에게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었어요. 3대 독자라는 사실을 왜 말하지 않았어? 우리가 결혼 이야기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말할 기회는 많았잖아. 남편이 제가 하는 말을 듣고 눈치를 보더니 이리 얘기하더라고요. 미안해.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할게. 다시는 숨기는 일 없을 테니까 나 좀 믿어주라. 이런 식으로 싹싹 빌어서 뭐라 한마디 하려다가 말았어요. 남편이 미안해하는 게 보였고 그동안 제게 잘해줬던 게 새록새록 생각나 봐준 거죠. 솔직히 3대 독자 하나 숨겼다고 헤어지는 것도 웃기지 않나요? 남편이 3대 독자라는 사실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요즘 시대에 신모가 며느리 하대하고 아들만 챙기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결혼 절차를 밟기로 했어요. 당신이 3대 독자인 거 말고 더 이상 숨기는 거 없지? 만약에 나한테도 숨기는 게 있으면 나 당신이랑 결혼 못해. 지금이라도 말해야 할 거야. 제가 이렇게 추궁했더니 남편이 더 이상 숨기는 게 없대요. 남편에게서 결백하다는 말을 받아내고 저는 친정 부모님께, 남편은 시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남편에 대해 전부 다 이야기했어요. 결혼 이야기할 때는 아무 말 안 하더니 양가 부모님께 결혼 허락 받으러 가자고 하니까 3대 독자라는 사실을 밝혔다고요. 그랬더니 친정엄마께서 이런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동안 내내 말 안 하고 있다가 이제야 말하는 건 좀 그렇지 않니? 신서방 그렇게 안 봤는데 좀 실망스럽네. 우리 딸은 괜찮겠어? 네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엄마가 이 결혼을 허락해 줘야 하나 싶다. 친정아빠도 전화를 바꿔달라고 하시더니 한마디 덧붙이셨어요. 오래 사귀었다고 결혼하는 거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찼다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친정 부모님의 우려 섞인 목소리를 들으니 저도 흔들렸어요. 하지만 일단 양가 부모님께 저희 얼굴을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 결심했죠. 친정 부모님에게는 남편하고 직접 이야기해보고 결정해달라고 했는데요. 엄마랑 아빠도 저랑 오랫동안 사귀던 남자친구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남편한테 온 문자를 보니 시부모님은 별탈 없이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오라고 하셔서 결정이 났고요. 우여곡절 끝에 양가 부모님 시간에 맞춰서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습니다. 제일 먼저 시댁에 가게 됐는데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3대 독자였으면 얼마나 귀하게 컸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저를 보자마자 집안이나 재산, 직업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고 아들이 최고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시부모님을 만나보니 아닌 거예요. 시모가 절 보자마자 완전히 환영해 주시면서 활짝 웃어주셨어요. 오느라 고생 많았다. 오늘 날씨가 춥지? 눈이 오는데 길이 막히지는 않았어? 드디어 우리 며느리를 보내. 우리 아들이 언제 소개시켜주나 했다. 하시는데 인상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시부도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아들한테 며느리 네 이야기 많이 들었다. 우리 아들이랑 만나줘서 고마워. 너같이 똑똑하고 야무진 애가 우리 아들을 다 만난다니 믿기지 않구나. 라고 하셔서 역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싶었어요. 시모도 그런 제 편견을 예상하고 있었는지 제 손을 꼭 잡은 채 이런 말을 해주셨죠. 3대 독자라고 하니까 걱정이 많았지? 시집 오면 당연히 따로 살게 할 거고 시댁 올 때마다 수저 한 번을 못 놓게 할 거다. 너를 며느리로 들이면 당연히 제사도 없을 거고 막말이나 망언은커녕 예쁘다 예쁘다 칭찬만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간섭도 일체 없을 거야. 시부도 이에 동의하셔서 마음이 놓였어요. 남편도 제가 웃는 걸 보고 이런 식으로 기속말을 해주더라고요. 거봐, 별일 없을 거랬지? 당신이 3대 독자라고 괜한 걱정할까봐 말 안 한 거라니까. 시집살이는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는 그런 거 안 시켜. 전 그렇게 시부모님의 예쁨을 받다가 결혼 허락을 받게 됐어요. 언제든지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셔서 너무 좋았죠. 그날 시댁을 나오고 나서 바로 친정집에 가니까 친정 부모님 얼굴에 그늘이 가득하더라고요. 남편이랑 같이 시댁으로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가겠다고 할 때 엄마랑 아빠 두 분 다 불안해하셨거든요. 제가 전화로 남편이 3대 독자라는 사실을 말했어서 걱정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남편이 성격이 좋고 서글서글해서 어른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게 크게 작용했죠. 남편을 만나본 친정 부모님이 저와 같은 점을 걱정하고 계시다가 마음이 바뀌신 것 같았어요. 시부모님 이야기를 듣고 결혼해도 되겠다고 하셔서 식을 올렸는데요. 남편이랑 그해 바로 결혼한 후에 아들을 임신하게 됐어요. 허니문 베이비로 생긴 제 소중한 첫아이가 아들이었고 시댁에서 경사가 났죠. 근데 이 작고 소중한 제 아이가 돌이 되던 해 다급하게 119를 부르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저희 아들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이랑 같이 구급차를 타고 얼른 병원으로 향한 뒤 저희 아들이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제발 괜찮다는 말씀을 하시길 바랐는데 아니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다며 저희 부부를 진료실로 부르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드님이 심장병인 것 같습니다. 소아심장병이라고 아시나요? 선천성 심장병이라고 불리는 이 질병은 태아가 산모의 뱃속에서부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심혈관 질환이 생겨 출생 시 이미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통계에 의하면 1000명의 신생아 중 약 6명에서 8명이 이 병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최대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볼 테지만 최악의 경우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저희 아들이 이 세상을 떠날 거란 생각은 못했어요. 의료진들은 혹시 모르니 최악의 경우를 늘 말해주곤 하잖아요. 우리 아들도 그런 경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아이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게 됐습니다. 당연히 양가 부모님께 전화로 이 소식을 말씀드렸는데요. 친정 부모님은 예상대로 얼른 가겠다는 말만 해주시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와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의외의 반응을 보이셨죠. 이 소식을 말씀드리면 시부모님도 한 걸음에 달려와 저를 달래주실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아이가 저 세상에 가버렸다는 얘기를 하자마자 어머님이 이런 막말을 하시는 거예요. 뭐가 어쩌고 저째? 애 하나 제대로 품지 못해 이사들을 냈냐? 너 딱 거기 있어라. 내가 바로 가서 네 혼쭐을 내줄 테니까. 이 얘기를 듣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잘못 들었나? 지금 꿈을 꾸고 있나 싶을 정도였죠. 그 정도로 시모가 180도로 변해서는 전화를 뚝 끊고 병원으로 달려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주먹을 휘두르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아들 장례식장에서도 시모가 시댁 식구들과 지인들을 불러서 이런 망언을 하셨어요. 며느리 저것이 귀한 손자를 저 세상 가게 만들었어. 저거 핏줄 유전자가 문제야. 집안 자체가 문제였으면 결혼 안 시켰다. 세상에 어떤 여자가 애 하나 똑바로 못 낳니? 기가 막히게도 시댁 식구들과 지인들도 저를 흘겨보며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제가 이때 벌떡 일어서서 그쪽으로 다가가려고 했으나 남편이 절 뜯어말리면서 밖으로 데려갔죠. 밖에서 남편 품에 안겨서 울다가 화도 내며 난리를 치니 남편이 이리 위로해줬어요. 내가 엄마한테 그만하라고 한마디 할 거니까 당신이 나서지 마. 무시해버려. 당신이 말해봤자 당신만 미친 사람 되고 나쁜 며느리 될 거 아니야. 남편이 나서서 말해야 시모가 들을 거라고 하니까 마음이 좀 진정되더라고요. 남편 말이 틀린 것도 아니라서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가 남편이 어떻게 해주려나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시모한테 뭐 하는 거 없이 아들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말았어요. 저는 시모 말고도 신경 쓸 게 많아서 정신없이 아들 장례를 끝내고 만 거죠. 그렇게 아들을 떠나보내고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번엔 시모가 또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울고 있는 저한테 이런 닥달을 했어요. 아이를 낳는 게 첫째 아이를 잊는 법이라고 하더라. 빨리 또 애를 가져라.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임신을 해야 애가 잘 들어서지. 이번에는 못 참고 제가 시모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모의 핍박과 아이를 잃었다는 슬픔에 몇 번씩이나 분노하게 된 건데요. 제가 시모에게 이리 호통치는데도 시모는 끄떡도 안 하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저보고 뭐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방금 아이 잃은 며느리한테 그런 말 하고 싶으세요? 어머님 딸이라도 그렇게 대하실 거냐고요? 시모는 제 말에 타격을 하나도 안 받고 저에게 욕으로 맞받아치셨죠. 정말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상스러운 욕이었어요. 결국 저는 뒷목을 잡고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가고 말았어요. 그 뒤로 몸이 급격하게 나빠져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는데요. 그런 끔찍한 일이 생긴 지 시간이 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저는 이미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회사로 복직한 상태였죠. 이제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가 불편해할 정도로 잘해주더라고요. 연애할 때나 써주던 편지를 써주더니 집안일을 전부 다 해버렸어요. 그리고 제 팔, 다리를 주물러주면서 이런 요구를 했는데요. 여보, 합방하자. 이제 슬슬 딸이나 아들 가져야지. 부모님이 아들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신단 말이야. 어쩐지 남편이 안 하던 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흘겨보면서 이리 대꾸했어요. 우리 아들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러는 거야? 아무리 시간이 지났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집안에 있는 아들 물건만 봐도 옛날 생각이 나는데 어쩜 이래. 난 이제 애는 그만 갖고 싶어. 하는데도 남편이 절 설득하려고 들었어요. 끈덕지게 저한테 달라붙으면서 이리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아이를 낳는 게 첫째 아이를 잊는 법이라고 했잖아.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우리 아들 떠나보낸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당신이 힘들어하는 게 보여서 그래. 우리 다시 한 번만 시도해보자, 응? 남편이 그 뒤로도 사과와 위로의 의미라며 꽃다발까지 가져다가 바치길래 결국 합방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합방 후에 부부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져 갔죠. 그날 밤 일로 한 방에 애가 들어서지를 않았거든요. 남편이 맨날 애가 짜고 하거나 시모 이야기만 하니까 제가 단답을 하거나 애가 짜는 말 좀 그만하라고 화를 내니 남편이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전 이미 아이를 잃은 슬픔과 시모랑 남편이 한 행동에 충격을 받았는데 남편이 진심으로 제 아픔을 생각해주지 않고 애타령을 하며 시모랑 똑같이 굴길래 결혼을 후회하던 중이었어요. 그러다 결혼한 지 2년이 넘어갈 쯤 남편이 이상한 조짐을 보이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 물을 마시려는데 옆에 남편이 없었어요. 우리가 보통 7시에 일어나는데 그때 시간이 새벽 6시였거든요. 방 밖으로 나가니까 다른 방에서 막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조용히 그 방 쪽으로 귀를 기울여 보니 남편이 여자랑 전화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글쎄 이런 말을 하는 거 있죠?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이혼하고 바로 자기한테 갈 거라니까. 마누라가 모를 때 갈라설 거라서 상간녀 소송은 준비 안 해도 돼. 이리 얘기하면서 낄낄거리며 웃고 있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문을 확 열어젖히면서 남편한테 소리쳤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여보라니? 자기라니? 나랑 이혼하겠다고? 내가 모를 때 갈라설 거라고? 당신 그동안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야? 제가 이리 묻는 동안 남편이 후다닥 전화를 끊는데 제가 처음 보는 핸드폰인 거예요. 남편이 들고 다니는 핸드폰 기종이랑 다른 거라서 제가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 남편 핸드폰을 막 살펴봤는데 남편이 저 몰래 살림을 차리고 있었어요. 사진첩에 남편이 어떤 여자랑 안고 있는 사진과 그 여자랑 어떤 집에서 찍은 듯한 사진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저는 남편 코앞에 핸드폰을 흔들어대며 물었죠. 이게 뭐야? 이 핸드폰 뭐냐고. 나 몰래 바람 피우려고 핸드폰을 하나 더 장만해놓고 있었다고? 이렇게까지 나 배신하고 싶었어? 악을 지르면서 난동을 피우니까 남편이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남편이 걸린 김에 다 말하겠다고 짓거리면서 이런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나도 노력 안 하는 당신이 싫어졌어. 나도 남자잖아. 당신이 자꾸 이러니까 다른 여자한테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당신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근데 나는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당신은 안 했잖아. 나한테 뭐라고 할 자격이 돼? 그 여자는 나를 감싸줬다고. 나 닮은 아이 낳아준다고 했다고. 그 소리를 듣고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죠. 그 순간 아들아들거리던 시모 생각이 나서 이리 물었습니다. 어머님도 알아? 당신이 바람 피우는 거 아냐고. 당신 같은 사람 대 이으려고 임신 출산 타령하던 시어머니도 아시냐고. 제가 버럭 화를 냈는데 세상의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더라고요. 남편이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거든요. 당연히 알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소개시켜준 여자인데. 우리 엄마가 괜히 당신 재촉한 줄 알아? 당신이 며느리로서 도리를 안 지키니까 엄마가 다른 여자를 만나보라고 한 거 아니야. 제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니 남편이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시모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제가 그 핸드폰을 빼앗아서 얘기했죠. 어머님, 남편한테 저 몰래 여자 소개시켜준 게 사실이에요? 제가 애를 안 낳으려고 하니까 저희 남편한테 여자 만나라고 하신 거냐고요. 제가 이렇게 격분을 하면 시모가 무슨 변명이라도 할 줄 알았어요. 설마 시모가 한 짓이라도 미안하다고 사과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제게 이런 개소리를 해대더라고요. 내가 소개시켜준 거 맞으니까 소리 지르지 마라. 새며느리 그것이 건강한 애 출산하는 꼴 보고 이혼시키려고 했더니 잘 듣네. 이참에 얼른 이혼해라. 3대 독자 집안에 시집와서 애도 그렇게 보내버리고 낳을 때까지 기다려줬더니 감히 소리를 질러? 야, 내 아들 바꿔라. 신동철. 어디서 재수없게 저런 하자품년이 들어와가지고 이 난리를 펴. 당장 갈라설 준비해. 이렇게 말하시길래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죠. 남편 말 들어볼 필요도 없어서 단칼에 말해버렸습니다. 무슨 이런 집안이 다 있어? 난 이런 집안인 줄 알았으면 시집 오지도 않았어. 결혼 전에는 정상적인 척, 착한 척 다 하더니 이제 와서 이러네? 내가 세게 못 나올 것 같아서 이러는 거지? 내가 이혼 무서워할 줄 알아? 그냥 이혼하자. 남편은 제가 할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이 무섭지도 않나 봐요. 아주 자신만만하게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여기 내 집인 거 알고 있지? 당신이 짐 싸들고 나가. 난 이미 당신이랑 이혼할 준비하고 있었거든. 이 집도 처분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이러길래 남편에게 그나마 남아있던 잔정들이 싹 다 털리고 말았죠. 전 그렇게 결혼 2년 만에 짐 싸들고 나와서 친정집에서 살게 됐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요. 남편이 유책 배우자에서 소송은 제가 승소를 했고 상간녀 소송 또한 제가 승소를 하고 위자료를 다 받아냈어요. 그 후로 전 한 2년간 잠적을 하면서 살았는데요. 그러다 엄마를 따라 절에 나가게 됐어요. 그 절에서 광현 씨라는 한 남성분을 소개받았죠. 남자한테 뒤통수 맞은 사람한테 무슨 남자를 소개시켜주나 경계심이 들긴 했어요. 하지만 이 광현 씨랑 단둘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다 같이 모여서 불경을 읽고 스님이 해주시는 좋은 말씀을 들으려고 매일 절에 가다 보니 광현 씨와 친해지게 됐어요. 이제 저도 마음의 문을 열고 광현 씨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죠. 광현 씨는 어쩌다 불교를 믿게 됐어요? 사실 저는 이전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이혼했거든요. 그 뒤로 치과 생활을 하다가
엄마 따라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도움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광현 씨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자기도 그렇다며 수줍게 자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도 사실 결혼을 했는데 안사람을 사고로 잃었거든요. 충격을 크게 받아서 집에만 있으니까 친구가 절에 한번 가보재요.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아서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광현 씨를 만난 게 행운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광현 씨가 어쩌다 불교를 믿게 됐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유가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든 간에 혼자 남겨졌고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절에 오게 된 거니까요. 광현 씨에게 어떤 동질감을 느끼게 돼서 절에서 만나면 항상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연락처를 주고받고 광현 씨와 다도 모임을 가지게 된 건데요. 다도 모임에서 광현 씨가 저한테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승미 씨를 이렇게 만나보니까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 곁에는 좋은 사람들만 엮여야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죠. 전 절에 와서 스님들보다 승미 씨한테 많이 의지하게 됐어요. 우리가 매주 이렇게 만나서 인생 이야기를 하는데 정식으로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광현 씨 말로는 우리 사이가 교제한다고 해서 많은 게 변하지는 않을 거라고 했어요. 단지 밖에서 만나서 밥 먹고 차 한잔 하면서 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라고 해주니까 마음이 한결 편하더라고요. 광현 씨에게서 전 남편이랑 전혀 다른 면모가 보이니까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전 남편과는 다르게 평온하면서 사람이 참 우직했거든요. 제가 아무리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차분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던 사람이라 광현 씨의 제안에 이렇게 답했죠. 광현 씨 말대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절에서만 광현 씨를 만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같이 다녀보고 싶거든요. 이렇게 계속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진지하게 만나보면서 미래 이야기도 나눠봐요. 제가 수줍게 교제를 승낙한 뒤로 정말 좋은 일만 생긴 것 같아요. 이 뒤로 종교보다는 광현 씨를 통해 심적으로 치유를 하는 일이 많아져서 연인 관계로 발전하길 잘한 것 같았죠. 저랑 광현 씨가 반말을 쓸 정도로 사이가 편해졌을 무렵이었는데요. 하늘이 저랑 이 남자의 연을 이어주듯 광현 씨랑 제 사이에 아이가 생겼어요. 광현 씨랑 아이를 만들 생각은 없었는데 갑자기 어떤 느낌이 들어서 임신 테스트기를 구입했거든요. 집에 와서 검사를 해보고 결과를 보는데 도술이 뜬 거예요. 혹시 몰라 병원에도 가봤는데 임신이 맞아서 광현 씨를 만나 이야기했죠. 광현 씨, 얼마 전부터 속이 울렁거리고 입덧이 심해서 임신 테스트기도 해보고 병원도 가봤거든? 그런데 나 임신이래.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광현 씨가 안 좋아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했는데 광현 씨 표정이 금세 좋아지더라고요. 환하게 웃으며 이전 남편과는 상반되는 반응을 보여줬어요. 그게 정말이야? 당신은 괜찮아? 난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어. 당신이 원하면 낳아서 키우는 거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데? 광현 씨는 제가 예전에 아이를 먼저 떠나보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보다 저를 먼저 생각해 준 거죠. 3대 독자랍시고 오직 애만 신경 쓰던 이전 시댁 식구들과 너무 비교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광현 씨를 와락 안아주면서 이리 대꾸했죠. 나는 당연히 키우고 싶지. 당신이랑 나 사이에 태어난 애라서 이번엔 다를 거야. 엄청 건강하고 튼튼할 거라고. 대신 우리 둘 다 재혼이니까 간단하게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살까? 다행히 광현 씨가 그러재요. 그러면서 누구와는 다르게 저를 위로해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자. 당신이 결혼식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간단하게 혼인신고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거지. 난 당신 위해서 다 맞출 수 있어. 이 말을 듣고 어찌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광현 씨 성격상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편은 아니라서 계속 물어봤더니 결혼식에 대한 생각이 저랑 같더라고요.
저희 둘 다 재혼이라 굳이 식을 올리고 싶지 않아서 간단하게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이제 광현 씨를 남편, 여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저는 남편이랑 같이 지내면서 이 아이만큼은 끝까지 지킨다는 생각으로 임신 기간 내내 안정을 취하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스트레스를 이번에 한 번에 받게 됐어요. 바로 이전 시모로 보게 되었거든요. 이전 시모가 임신한 상간녀랑 같이 병원에 왔더라고요. 그리고 임신해서 배가 부른 저를 보더니 지랄 발광 난리를 쳐댔어요. 전 그때 혼자 갔어서 이전 시모가 이런 말을 하면서 날뛰는 걸 혼자서 지켜봐야만 했죠. 네 뱃속에는 누구 애야? 설마 우리 아들 몰래 만나는 남자가 있었니? 어쩐지 이상하더라. 그래서 자꾸 우리 아들이랑 합방하는 거 피하고 다녔네. 이게 정신이 나갔나? 감히 우리 아들을 두고 몰래 바람을 펴? 이러면서 제 머리채를 잡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이전 시모 손을 뿌리치면서 이런 식으로 악을 질러댔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인간하고 헤어진 지가 3년이 넘어가요. 내가 당신들 때문에 2년간 치과 생활을 했었다고요. 근데 그런 제가 바람을 피웠다고요? 제가 저놈처럼 배우자 몰래 불륜 났을 것 같으세요? 합방 안 해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바람을 의심하신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아줌마가 이러는 거 전부 다 돌려받을 거니까 적당히 하세요. 제가 당하고만 있을 것 같으세요? 이전 시모가 이 말을 듣고 어이가 없다는 듯이 들고 일어서더라고요. 그리고 제 머리채를 확 놓으면서 무섭게 갈구기 시작했어요. 네 같은 건 당연히 당하고만 있어야지. 우리 아들이랑 살 때는 건강한 애 하나 출산 못하더니 꼴에 임신을 했니?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또 임신을 했어? 남의 집 아들 인생 망칠 생각하지 말고 넌 그냥 평생 혼자 살아라. 저 세상 갈 때까지 독수공방하라고. 우리 며느리는 이번에 셋째를 임신했어. 너랑은 다르게 애를 둘이나 낳았단 말이다. 며느리란 착오로 집안의 대를 확실하게 이을 줄 알아야지. 너 같은 것이 어떻게 또 살림을 차릴 생각을 하니? 여기서 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주 야무지게 이전 시모 말에 하나씩 반박해버렸죠. 제가 남의 집 대이어주려고 태어난 줄 아세요? 제가 애 낳는 기계냐고요. 아줌마는 그런 식으로 사람 대하다가 아들 이혼시키기 딱 좋을 테니까 계속 그렇게만 사세요. 애만 3명인 것이 아니라 이혼도 2번, 3번까지 하게 될 테니까요. 제가 이렇게 바락바락 대드니까 이전 시모가 어디 한번 해보라고 막 손을 휘둘렀어요. 제가 그걸 확 피했는데 이전 시모가 벌러덩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코를 확 부딪혀서 엄청 아파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웃긴 게 이전 시모가 저를 향해 이런 소리를 해댔어요. 아이고 내 코야. 아이고 내 코. 며느리가 시애미를 저 세상 보내려고 한다. 아이고 저것이 감히 집안 어르신을 해코지하려고 해? 전 이제 시모 집안 며느리도 아닌데 정신 나간 거 아닌가요? 마침 그때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얼굴이 익숙해 보이는 의사가 튀어나왔어요. 그 의사는 저랑 친분이 있는 의사였는데요. 제가 다니는 산부인과의 담당 의사가 남자인데 우리 남편이랑 동창이었거든요. 병원에서 소란이 나서 남편 동창도 나와봤고 제 상황을 보고 까무러치는 거예요. 남편 동창이 얼른 다가와서 저한테 이리 묻더라고요. 승미 씨,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환자분 그만두세요. 문승미 환자분 배 안 보이세요? 지금 임신 중이란 말입니다. 시모가 또 저한테 달려들어서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니까 남편 동창이 다 막아줬죠. 남편이랑 남편 동창의 아내분까지 해서 넷이서 종종 술잔을 기울였기에 남편 동창인 의사가 제 과거를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날 술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우리 여보한테 들었을지 몰라도 제가 예전에 이혼을 했어요. 전 남편이 3대 독자였거든요. 다행히 제가 낳은 첫째 아이가 아들이었지만 우리 아들이 심장병으로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그 뒤로 전 시모는 나 때문에 애가 숨을 거뒀다고 하지. 전 남편 놈은 계속 다시 애 갖자고 하지. 너무 지긋지긋했죠. 그렇게 전 남편 놈이랑 말다툼을 하거나 피하는 일이 빈번해지니까 전 시모가 뭘 했는지 아세요? 전 남편한테 여자를 소개시켜준 거예요. 그놈의 아들 낳으려고.
남편은 이미 알고 있어서 표정 변화가 없었지만 의사인 남편 동창이랑 남편 동창의 아내분은 경악을 했죠. 고생 많으셨네요. 어떻게 그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밝으실 수 있으세요? 저라면 아마 못 버텼을 거예요. 승미 씨는 정말 단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승미 씨는 정말 단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런 반응을 보였던 적도 있었기에 의사인 남편 동창분에게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단지 병원 바닥에서 민폐 짓거리를 하고 있는 이전 시댁 식구들을 가리키며 이리 설명해줬죠. 저번에 제가 말한 이전 시댁 식구들이에요. 이 사람이 이전 시모고 이 사람이 이전 남편이에요. 그리고 저 여자가 이전 시모가 소개시켜줬고 이전 남편이랑 바람난 상가녀고요. 제가 이랬더니 의사인 남편 동창분이 대충 무슨 일인지 눈치채시더라고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런 식으로 대응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험하니까 얼른 집으로 돌아가세요. 제가 이전 시댁 식구들이 못 따라가게끔 막고 있겠습니다. 의사인 남편 동창분이 병원 경비원과 함께 이전 시댁 식구들을 막아줘서 재빨리 밖으로 나왔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남편을 기다렸어요. 일을 끝내고 돌아온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버렸는데요. 여보, 내가 오늘 병원을 갔는데 이전 시댁 식구들이 있었어. 나보고 이전 남편 몰래 당신을 만나서 임신을 했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내 머리채를 잡는 거 있지. 그런데 얼마 전에 당신이 소개시켜준 동창분이 도와주셨어. 왜 있잖아, 산부인과 의사라는 우원 씨 말이야. 남편이 이 말을 듣고 표정이 확 구겨지더라고요. 제 얼굴이나 몸을 살피면서 막 걱정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게 사실이야? 당신은 안 다쳤어? 그 사람들이 이제 남된 마당에 왜 그런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우원이한테 그 자식들 어떻게 됐는지 물어봐야겠다. 남편이 진짜로 우원 씨한테 전화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우원 씨가 이전 시댁 식구들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가 봐요.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길래 주말에 시간을 냈거든요. 우원 씨가 식당 주소를 문자로 보내줘서 거기로 갔죠. 저희 부부가 의자에 앉기도 전에 우원 씨가 이리 말해주더라고요. 승미 씨 그거 알아요? 승미 씨 전 남편 상가녀가 제가 일하는 병원에 있었잖아요. 그렇게 큰 소동이 일어난 후로 개인정보를 살펴봤는데 그 상가녀가 벌써 3번째 임신한 거였어요. 따지고 보면 승미 씨랑 이혼할 때쯤에도 임신 상태였던 거죠. 전 여기서부터 기분이 확 상해서 표정이 굳어버렸는데요. 이전 시댁 식구들이 저지른 짓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우원 씨가 그보다 더한 말들을 해줬거든요. 게다가 승미 씨 전 남편이 상간녀를 데리고 검진받으러 왔을 때 이상한 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혹시 후천적으로 무정자증이 될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후천적으로 무정자증이 되려면 감염이 되든지 외상이 생겨야 하거든요. 그게 아니면 약물을 잘못 복용해야 한다고 말해줬어요. 이거 누가 봐도 승미 씨 전 남편이 스스로 무정자증인 것 같으니 물어본 거 아닌가요? 저도 우원 씨 말에 동의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물어볼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제가 우원 씨에게 이렇게 얘기해봤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산부인과 의사가 그리 생각하는 거면 100%죠. 우원 씨가 이참에 이렇게만 물어봐 주시면 안 되나요? 전 남편에게 왜 후천성 무정자증에 대해 물어봤는지 한 번만 떠봐 주세요. 왜 이런 질문을 해달라고 부탁했냐고요? 이전 시모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이전 남편의 사정을 파악하기로 했거든요. 이전 시모 때문에 제 뱃속의 아이도 위험할 뻔했잖아요. 제가 복수할 마음으로 그런 부탁을 했는데 우원 씨가 다행히 이리 답해주더라고요. 물어보는 건 어렵지 않죠. 안 그래도 며칠 뒤에 그 상간녀가 검진받으러 또 오기로 했거든요. 제가 광연히 생각해서라도 제대로 알아봐 드릴게요. 저희 남편도 우원 씨에게 잘 부탁한다고 말해주니까 너무 고마웠어요. 그날은 그렇게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우원 씨와 헤어졌는데요. 드디어 시간이 지나 상간녀의 다음 검진 날이 다가왔어요. 우원 씨가 문자로 검진이 끝나면 전화를 주겠다고 해서 기다렸죠. 몇 분 뒤에 연락이 와서 받아보니 우원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승미 씨 많이 기다렸죠. 제가 상간녀가 없을 때 승미 씨 전 남편한테 물어봤는데요. 왜 후천적으로 무정자증이 될 수 있는지 물어봤냐고 떠보니까
무정자증 검사를 받아보고 싶대요. 친한 의사가 아는 비뇨기과까지 소개해줬는데 그 의사한테 살짝 승미 씨 이야기 좀 해줘도 될까요? 저는 당연히 괜찮다고 했고 이전 남편이 무정자증 검사를 받으러 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 뒤에 시간이 흘러 우원 씨에게 문자 한 통이 왔는데 뭐라 왔는지 아시나요? 원래 환자 개인정보는 당연히 말을 하면 안 됐지만 우원 씨가 비뇨기과 의사한테 살짝 물어봤대요. 비뇨기과 의사도 우원 씨한테 살짝 언지를 줬다고 하는데요. 이전 남편이 씨 없는 수박이 맞대요. 그럼 일단 셋째는 이전 남편의 자식이 아닌 거네요? 전 이거다 싶어 안전하게 출산한 후에 당장 이전 시댁 뒤집어 엎겠다 다짐했어요. 그래서 출산이 끝나자마자 몸조리도 제대로 안 했어요. 바로 이전 남편한테 먼저 찾아가서 네 자식들 친자검사 해보라고 했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이전 시모가 하는 가게도 쳐들어가서 모든 걸 다 밝혀냈어요. 저한테 몸조리는 이 복수가 왔다더라고요. 제가 이제부터 어떻게 복수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전 시모가 하는 가게에 들어가니 이전 남편, 이전 시모, 상간녀가 다 함께 있었는데요. 제가 그 자리에서 이전 시모를 향해 이런 식으로 말해버렸죠. 저기 아줌마, 이 사람 씨 없는 수박인 거 아세요? 아줌마 아들, 무정자증이라고요. 제가 지금 구라치는 줄 아시나 본데 아니거든요. 당연히 이전 시모가 절 미친 사람 취급하며 소금을 뿌리려고 하길래 제가 이전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야, 내가 네 자식들 친자검사 해보라고 하지 않았어? 얼른 네 엄마한테 검사지 보여줘봐. 찝찝한 마음에 검사했는데 무정자증 진단받아서 말도 못하고 있었지? 설마 하는 마음에 상간녀 저것이랑 낳은 애도 친자검사 해봐서 지금 결과지 받았을 거야. 그것 보고 충격받았을 텐데 왜 말을 안 해? 지금이라도 뒤집어 엎어. 그래야 내 속도 시원해지지. 그러니까 아줌마, 이 자식 짐 좀 뒤져봐요. 집도 뒤져보고 차도 뒤져보고 싹 다 살펴보라고요. 친자검사지 있는지. 이전 시모가 이때 고개를 획 돌려 이전 남편 얼굴을 살펴보더라고요. 이전 남편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입만 뻐끔대고 있으니까 이전 시모가 이리 물었죠. 이전 며느리 말이 사실이냐?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아니면 들고 일어서서 냉큼 뭐라 해야지. 저걸 쫓아낼 생각도 안 하고 뭐 하고 있냐고?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이전 남편놈 얼굴이 점점 새하얘지는 거예요. 이전 시모가 그 표정을 보고 등골이 서늘해졌는지 갑자기 급발진을 하며 이전 남편놈 주머니를 막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전 남편놈 주머니에서 웬 종이 뭉치가 구겨져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전 남편놈 주머니에는 무정자증 진단서는 물론 친자검사지도 함께 들어있었어요. 이전 시모가 이전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전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서 태어난 애들의 친자검사지도 봐버린 거예요. 이때 저도 이전 시모 손에 들린 친자검사지를 빼앗아서 봤는데 당연히 상간녀가 낳은 자식 둘 다 이전 남편의 친자가 아니었어요. 뱃속에 있는 셋째까지도 친자가 아닐 가능성이 100%였죠. 이전 시모가 자기 아들이 무정자증이라는 것과 친자 검사지를 보고 뒷목을 잡고 휘청거리더니 결국 쓰러지더라고요. 이전 남편이 기절한 이전 시모를 향해 울부짖으며 황급히 어깨를 흔들어 보다가 119를 불렀어요. 이제야 폭발한 이전 남편이 상간녀한테 난리를 치더군요. 그래, 업무도 알게 돼서 쓰러진 마당에 지금 얘기하자. 내가 이 검사지 받자마자 얘기하려고 했는데 엄마 핑계대면서 미루니까 좋았지? 당신이 안 그래도 우리 엄마 고혈압으로 쓰러질까봐 걱정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고 미뤘었잖아. 이제 말해보라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니까? 어떻게 날 속일 수 있어? 이것들은 하나같이 잘못을 했으면 사과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상간녀도 여기서 지지 않고 이런 막말을 퍼붓거든요. 그럼 너는 대체 어디서 굴러먹었길래 감염이 돼서 무정자증이 된 거냐? 너도 밖에서 딴짓거리 한 거 아니야? 바람 한 번 피운 놈은 두 번 피우기 쉬운 거 몰라? 왜 나한테만 그러는데? 당신도 나 몰래 더러운 짓거리 하고 다니잖아.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며 그야말로 개싸움이 나버린 거죠. 그렇게 한참을 싸우는 걸 구경하고 있는데 구급차가 안 오더라고요. 이전 남편이 다시 한번 119에 전화를 했는데 소화기 너머로 이런 말이 흘러나왔어요.
죄송합니다, 환자분. 지금 구급차가 가다가 사고가 나서 다른 구급차를 보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빠른 시간 안에 달려가겠습니다.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마당에 그러면 안 됐지만 전 그 꼴 보고 꼬시다고 생각했어요. 이전 남편이 그제서야 마음이 급해졌는지 저한테 매달리면서 사정하기 시작했죠. 당신 우리 엄마 병원까지 데려다주면 안 될까? 내가 애들 둘에 이것이 애를 하나 더 임신하면서 일을 하나도 안 하더라고. 내가 혼자서 벌기 빠듯해서 차를 팔아서 차가 없거든. 당신 여기까지 오는데 차 끌고 왔잖아. 내가 다 봤으니까 한 번만 병원으로 데려다 줘라. 이러다가 우리 엄마 저 세상 가겠어. 이전 남편이 일이 펄쩍 뛰는데 저는 차분하게 이전 남편을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전 남편이 저한테 넙죽 엎드려서 사과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버려서 벌 받은 것 같아. 예전에 살았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엄마 구해주면 안 될까? 덜덜 떨면서 이전 시모 살려달라고 하는데 헛웃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전 남편이 저랑 연애할 시절에 자기 필요할 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줄 것처럼 굴던 때가 생각났거든요. 그리고 제가 낳은 아들이 숨을 거뒀다고 하니 이전 시모 태도가 확 돌변했던 게 떠올라 이리 얘기해줬어요. 내가 왜? 우리 아들 저 세상 갈 때 내 탓한 이전 시모 구해줄 생각 없는데? 나는 당신이랑 당신 엄마 인생 망치려고 찾아온 거야. 당신 엄마가 왜 쓰러졌는지 몰라? 내가 당신네 부부가 숨기고 있던 진실 폭로해서 쓰러진 거잖아. 난 당신 사과 받아줄 생각도 없고 당신 부탁 들어줄 생각도 없으니까 귀찮게 굴지 마. 나한테 매달리지 말라고. 제가 매정하게 말하는데도 이전 남편이 제 바지가랑이 물고 늘어지면서 싹싹 비는 거 발로 차주고 나왔어요. 차에서 타서 지켜보니 구급차가 오긴 왔더라고요. 그대로 이전 시모 태우고 가는 모습을 보고 집으로 왔어요. 그 뒤로 이전 남편이 문자를 보내며 자신의 심경을 막 구구절절 설명해댔죠. 이전 남편이 어떤 식으로 문자를 보냈는지 들어보실래요? 우리 엄마가 병원에서 국적으로 살아나셨어. 당신이 진실을 알려준 뒤로 애 엄마에게 크게 뒤통수를 맞고 정신을 차렸거든. 당신 덕분에 깨달은 게 하나 있어.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은 당신뿐인 것 같아. 내가 그동안 엄청난 잘못을 한 것 같더라고. 이제 깨달았어. 그래서 난 지금 와이프랑 이혼할 거고 애도 그 사람이 키우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제가 묻지도 않은 근황 소식을 구차하게 적어서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 남편에게 이런 답장을 해줬습니다. 난 당신이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안 써. 그런데 당신이 지금 운이 안 좋았다고 생각하거나 상간녀를 미워하지는 마. 원래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 몰라? 당신이 지금 당한 거 엇보니까 남의 탓 하지 마. 당신이 한 짓 그대로 받고 있는 거니까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이전 남편이 아직도 제게 사과하며 옛날이 그립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이전 시모는 어떤 줄 아세요? 갑자기 저한테 전화해서는 이런 말을 짓거렸어요. 기적적으로 병원에서 깨어났는데 아들이 며느리 그것이랑 이혼 소송하느라 바빠서 곁에 아무도 없더라. 그때 며느리 네가 너무 생각나더라. 네가 나한테 참 잘했는데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일이 이렇게 됐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 미안하다 며느라. 정말 미안해. 제 생각엔 이전 시모가 갑자기 착해진 게 아니라 곧 저 세상 갈 것 같으니까 저러는 것 같아요. 고혈압으로 쓰러져서 식물인간처럼 병상에 누워있게 되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인가요? 아마 자기도 그렇게 될까봐 겁을 먹은 것 같길래 제가 이렇게 말해줬죠. 아줌마,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하세요? 이미 저랑 남돼서 저 며느리도 아닌데? 무슨 착각을 하나 본데 이렇게 말한다고 제가 아줌마를 불쌍하게 보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아줌마가 아예 쓰러져서 꼼짝없이 누워있게 되면 아들놈이 어쩔 것 같으세요? 그냥 시설 보내겠죠. 지금도 아줌마 곁에 없죠? 그런 놈이 무슨 간병을 해주겠어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니까 부정하지 말고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가족도 아닌 남한테 전화해서 매달리지 마시고요. 이러고 오목조목 따지며 일침을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전 시모가 울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 뒤로 이전 시댁 식구들과 이어지는 일이 없이 마음 편하게 살고 있어요. 애 키우면서 일하는데도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우리 애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너무 평탄한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으니까요. 지금 시댁은 제주도에 있어서 얼굴 보기도 어려워요. 굳이 저보려고 하거나 시집살이 시키려고 하지도 않고 남처럼 살고 있죠. 이게 다 광현 씨 같은 좋은 남편 만나려고 이런 시련이 있었나 봐요. 이 일을 계기로 깨달은 생각이 하나 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친딸같이 생각한다는 말은 위선인 것 같아요. 아무리 잘해주시는 시어머니라도 며느리보다는 아들이겠죠. 저는 이런 점을 간과하고 이전 시모가 이전 남편만큼 절 아끼고 좋아하는 줄 알았네요. 전 그냥 아들 낳는 기계였는데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도 그 사실 잊지 마시고 현명한 결혼 생활 하시기 바랄게요.